네, 안녕하세요. 선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학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학대자는 주로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을 묶어서 패솔로지컬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코디펜던트들은 자꾸 이런 패솔로지컬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끌리게 되고 그들과 관계를 자꾸 반복해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학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 학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묶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패솔로지컬 나르시시스트는 뭐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병리학적인 나르시시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애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같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혹은 또 이제 음식이나 거식증이라든지 섭식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원에 갔을 때 받는 진단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 뭐냐면 그런 성격, 생각, 감정, 그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게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은 다르지만 이들이 보이고 있는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되게 받기를 원하고 스스로를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굉장히 통제하려고 한다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인관계는 굉장히 착취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10개를 받았을 때 그 상대방한테는 사실은 한두 개밖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한테 베풀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계산적으로 베푼다는 특징이, 또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해야겠지, 고마워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에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굉장히 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해줄 수가 있고, 또한 정서적인 반응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은 다르지만 보여지는 성격, 그리고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차이를 보면요, 먼저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를 보면 이들이 알코올을 끊거나 마약을 끊는다면 원래 자기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계속 마셔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계속 술을 마시는데 내가 술을 마시는 이 모습이 나도 싫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가 맨날 집에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술을 마시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나르시시스트나 뭐 경계성 인격장애나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을 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성 인격장애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경계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힘들지만 잘 치료를 받는다면 극복이 가능은 합니다. 뭐 완전 쉽지는 않아요. 그게 뭐 100%다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한 굉장한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경계성 인격장애는 그래도 치료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자기애성 인격장애다, 치료되고 극복된다는 것은 0.0001%. 이 0.0001%는 리틀 샤먼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나르시시스트에 특화된 전문 심리 상담사예요. 그분의 의견이에요. 0.0001%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를 포기해라, 이제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내가 코디펜던트인 사람들은 꼭 나르시시스트와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보더라인을 만날 수도 있고, 소시오패스를 만날 수도 있고, 나르시시스트를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어디에 이제 중독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죠. 엄마가 나르시시스트였어요. 근데 첫 번째 남자친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남자친구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남자친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런 어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돌봄, 애정, 찬사,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인은 정말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부를 수가 있고, 코디펜던트들은 이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리고 관계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코디펜던트 성향을 나의 어렸을 때의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 부모와의 관계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